여기로 들어오세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은 아까 했었던 거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 1기로 바꾸세요. 1기 확정. 그래서 759페이지 위에 보시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단 5분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유형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에 맞춰서 등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부분은 두세요. 일단 항상 부가세 신고서의 첫 번째는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타 사항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산세. 근데 가산세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좀 설명드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시험 문제는 총 4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예정신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하나는 확정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연습하면서 제일 많이 풀었던 게 예정신고 누락, 그 다음에 확정신고 누락, 요걸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우리 그때 옆에 오른쪽에 따로 열어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데 솔직히 제일 좋은 건 이쪽이에요. 왜냐면 요쪽은 가산세 나올 확률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누락은 무조건 가산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가산세 없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 분으로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첫 번째 제품 매출 자료. 첫 번째는 매출의 과세예요. 그래서 매출 과세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에다가 5천에 500 치세요. 그래서 매출 과세는 1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카드. 그래서 카드는 매출의 카과예요. 그래서 매출의 카과는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3번. 그래서 3번 보시면은요, 1700에 얼마요? 170. 그래서 몇 번에 어딘지 잘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재화의 직수출. 직수출은 매출의 수출. 그래서 수출은 여기에요. 6번. 그래서 6번에다가 3천. 그 다음에 대손확정.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대손확정된 거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대손세 가감에다가. 근데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100만원은 필요 없어요. 10만원만 넣는데 마이너스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만원. 왜 마이너스인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그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죠.
그래서 왜 마이너스를 넣어 주셔야 되냐면 여기 1번부터 9번까지가 매출이에요. 그러면 대손의 뜻이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돈 못 받은 건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돈 못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10만 원을 입력해 버리면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돈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꼭 마이너스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로 갈게요. 원재료 매입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래서 매입 과세의 어디요? 일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10번. 그래서 거기 10번에다가 얼마를 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 4,000에 400 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기 비고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 이건 한 번도 넣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안 하던 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나오면은 솔직히 좀 시험이 어려워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건 의제 매입세액인데 의제 매입세액은 요렇게 넣는 거예요. 일단 거기 보시면 104만 원이고 거기 밑에 기타에 보시면 104분의 4라고 되어 있어요. 104분의 몇이요? 4. 그래서 104만 원 4면 4만 원 나와요. 거기 밑에 104분의 4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어요. 43번에 의제 매입세액은. 이거는 찾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 넣은 적이 저희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앞에다 104만 원 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뒤에다가 4만원 치세요. 왜냐면 아까 104분의 4였잖아요. 그래서 4만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법인카드로 소모품 샀습니다. 요거 매입카과의 일반이에요. 왜냐면 소모품은 감가상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매입카과의 일반.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카과는 또 여기 있어요. 41번에. 그래서 41번 가셔서 여기에다가 50에 5만원.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어디 갔냐. 그 다음 게 중요해요. 1500cc에다 밑줄 치세요. (1500cc니까) 이거 매입의 불공의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승용차는 차량 운반구거든요. 차량 운반구는 뭐 하죠? 감가상각 합니다. 그리고 헷갈리시면 무조건 여기 가서 치는 거예요.
여기 컨트롤 F 하셔서 자동차가 차량 운반구잖아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라고 치시면 여기 나와요. 감가상각 두 개. 그러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11번. 그리고 불공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2번 입력하는 겁니다. 몇 번 입력이요? 2번.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11번에다가 1700에 170 한번 치세요. 그래서 1700에 170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쳐야 돼요. 여기 16번 누르세요. 그러니까 2번 치는 거예요. 10번이나 11번에다 무조건 한 번 넣고, 예, 확정일 때. 그 다음에 꼭 여기에다 넣어 주셔야 돼요. 50번에다가. 그래서 50번에다가 1700에 170 한 번 더 치세요. 왜 더 치는지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더 치냐면 아까 11번에 썼을 때 플러스가 되거든요. 근데 50번에 쓰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결과값은 몇이라고요?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0을 만들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 매입 누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입한 거는 매입 과세의 일반인데 예정신고 누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정신고 누락은 여기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해주도록 되어 있냐면 여기 누르시면 요 위에 누르시면 오른쪽 38번에 나와요. 그래서 38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세요. 얼마에 얼마 넣어요? 300에 30. 300에 30 넣어주세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신 분들은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타에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였다 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거 예전에 이론할 때 잠깐 봤었는데 실기 문제에 잘 나오니까 꼭 외우고 계세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걸 전자신고라고 하거든요. 전자신고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라 그래서 확정당 1만원 빼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신고하였다 그러면은 뭐를 넣어 주셔야 돼요? 결론은 신고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어디 갔냐? 여기 밑에 눌러보세요. 여기 밑에 누르시면 여기 누르시면 제일 잘 돼요. 20번이나 21번. 여기 누르시면 여기 54번 나와요. 몇 번 나오세요? 54번 나오십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치면 돼요. 10,000원이라고. 끝. 그래서 부연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적어 점수가 있어요. 무슨 점수가 있냐면 부분 점수가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 좀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본인이 하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부분 점수 뭐 몇 점 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하는 데까지는 문제를 풀고 나오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분명히 부분 점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몇 점인지는 없어요. 근데 부분 점수 분명히 줍니다. 왜냐면 하나 틀렸다 그래서 6점 다 날라가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부분 점수는 분명히 있으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면 759페이지 밑에 보시면
문제 4번 있어요. 결산. 일단 저거 먼저 하세요. 밑에 빈 공간에다가 오랜만에 자동 결산 적어 보세요. 30초 후에 같이 적을 거예요. 그래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예정신고 그 매입은 모일 때만 하는 거냐면 저거 이중공제 과다환급. 왜냐면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국가 입장에서 매입을 안 하면 좋은 거예요. 빼먹으면. 왜냐면 매입 빼먹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왜냐면 매입은 줄이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누락은 가산세 계산 안 합니다. 근데 어떨 때만 가산세 계산 들어가는 거예요? 이중공제하고 과다환급일 때. 그거 빼놓고는 특별히 계산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꼭 자동결산 꼭 숙지하시고.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요거 꼭 기억하세요.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그 다음 뭐요? 법인세. 그 다음에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1분 드릴 테니까 저거 적으세요. 뭐 적으시냐면 거기 1, 2, 3, 4, 5번 총 5개 있거든요. 자동인 것 같으면 자, 수동인 것 같으면 수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자수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명 그냥 자수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동하고 수동 적어 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1번은 단기매매증권이니까 수동, 그 다음에 2번은 보험료니까 수동, 3번은 현금과부족이니까 수동, 4번은 장기차입금이니까 수동,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로서는 되게 안 좋은 횟수인데 거기 보시면 비정상이라고 있거든요. 비정상 간모만 없으면 자동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있다고요? 비정상이라고 보이세요? 비정상 간모 때문에 얘는 자동이랑 수동이랑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4분 드릴 테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모르겠는 건 비워 두시고 한번 분개 적어 보세요. 일단 거기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 매매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기 매매증권은 이제 주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 2,500원 됐어요. 그러면 500원 올랐으니까 500원 이익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거기 보시면 총 5,000주예요. 그러면 5,000주에 500원이면 500원 곱하기 5,000주 하시면 250만원 이익 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단기매매증권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의 뭐예요? 일단 증가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요? 차변.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250. 그 다음에 우리 이익 난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기말에 하는 걸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250.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신 분들은 일반 전표로 가는 겁니다. 무슨 전표요? 일반 전표. 그래서 몇 월 며칠에다 넣으시면 되세요? 12월 31일 가셔서 요거 치세요.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50,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250 치세요.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요대로 두세요. 수동은 다 12월 31일 날 넣는 거니까요. 요 파트는 요대로 두시고 2번 보시면 2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무슨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요? 성급 비용. 그러면 요 파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일단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은 내년 거.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거기 지문에도 잘 나와 있는데 성급 비용. 무슨 비용이요? 성급 비용. 성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성급 비용 자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기 가서 치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컨트롤 F 하셔서 컨트롤 F 하셔서 성급 비용을 치세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133번. 133번은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꼭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감소시키니까 대변의 성급비용,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사무실에 보험료 관련된 내용이세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보험료라고. 그래서 8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총 150을 줬거든요. 거기 보시면 요게 1년치입니다. 그래서 1년은 몇 달이에요? 12달이에요. 그리고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거기 보시면 8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이니까 올해가 8, 9, 10, 11, 12에서 총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5개월이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 되는 거라고요? 5개월. 그래서 5개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이면 이렇게 되죠. 12분의 몇이요? 5. 그러면은 150 나누기 12 150 나누기 12 곱하기 5 하면 62만 5천원이 올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산부채 자본일 때는 언제 거 쓴다고요? 올해 거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62만 5천원, 내년 그 다음에 성급 비용 얼마요? 62만 5천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등록하세요. 그리고 꼭 시간 나실 때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계속 넣으시면 돼요. 수동만 나오면 그냥 요 밑에다가 계속 차변의 보험료 62만 5천원, 그 다음에 내년 거 먼저 줬죠? 성급비용 62만 5천원 요런 식으로 하셔서 쭉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3번.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은 말뜻 그대로 현금이 많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많거나 부족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시면 영업부 거래처래요. 거래처는 접대비라 그랬죠. 그래서 800번 때 접대비 20. 그 다음에 판매부서 서류 배송비 지급액 누락분.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서류 배송. 그래서 서류 뭐라고요? 배송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운반비 처리하시면 돼요. 왜냐면 운반하는 데 썼잖아요. 그래서 운반하는 데 쓰면 그거를 운반비라고 합니다. 25,000원. 25,000원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무슨 과부족 있었죠? 현금 과부족 얼마 있었죠? 225,000원. 그래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정리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등록하세요?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시라고요? 12월 31일에다가 그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으세요. 그래서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변에 어디 갔냐? 접대비 800번 때. 왜냐면 영업부 거래처잖아요. 그 영업부면 사무실이잖아요. 그래서 20. 그다음에 운반비 800번 때 25,000원.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과부족 225,000원. 이렇게 일단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차입금이랑 9월 30일. 그래서 시험 문제 때 요거는 어느 정도 외우셔도 맞추는데 좀 도움은 되실 겁니다. 뭐 외우시면 도움이 되냐면은요.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결산 때 장기차입금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장기차입금 나오면 90% 이상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래서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가 언제 쓰는 거라 그랬어요?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될 때요? 1년 이내가 될 때. 그래서 지금 9월 30일 날 갖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뭐요? 장기부채. 그래서 차변의 장기차입금 1억 서울. 그래서 부채 감소해요. 왜냐면 얘는 더 이상 뭐가 아니죠? 비유동이 아니에요. 장기가 아니고 이제 짧아지는 거죠. 단기로. 그 짧아졌을 때 뭐라 그런다고요? 유동성 장기부채 1억. 여기도 서울.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몇 월 며칠에다가 넣으시라고요? 12월 31일에다가 넣어보세요. 그래서 요런 거는 시험에 나와도 그나마 좀 많이들 맞추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내는 유형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춰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동은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에다가 넣는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가셔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서울은행 얼마냐면은 1억.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얘 잘 나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 분계. 그 다음에 아까 했었던 그 단기매매증권 평가도 종종 출제가 되는 유형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별표 3개 치세요. 이 별표 3개의 의미는 어려워요. 그리고 잘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때 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정상적하고 뭐요? 비정상적.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은요,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해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이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요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950개가 상품 먼저 봐주세요. 상품. 거기 상품에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50개가 몇 개가 됐다? 880개가 됐다. 그래서 몇 개 없어졌다? 70개.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 그래서 없어진 거를 감모라 그래요. 그래서 70개 곱하기 1,500원 하시면 10만 5천원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10만 5천원 나옵니다. 그래도 요거를 이제 분계를 하셔야 되는데, 분계할 때 이렇게 분계하시면 돼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 5천원, 대변에 상품 10만 5천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정리하세요. 그래서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요것도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에다가 등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만 5천원, 아이고 10만 5천원, 대변에 상품 10만 5천원, 적요 8번.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요, 이제 아까 그 5번은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 넣으러 갈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 이제 나오시고 요거까지 넣으실 거예요. 우리 자동은 여기에다 넣죠? 결산자료 입력.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에서 12월 치시고, 1월에서 12월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요거 해주셔야 돼요. 기말 상품,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에다가 금액 한번 넣어 보세요. 곱셈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계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산해서 세 군데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 보세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원재료는 요렇게 곱하시면 돼요. 1000원 곱하기 700개 하면 7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기말 원재료의 7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제품 2,500원 곱하기 5,500원. 그래서 1,375만원은 기말 제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상품. 장부에다 곱해야 돼요? 실사에다 곱해야 돼요? 실사에다 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사가 실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무슨 기준? 실제 기준. 그래서 실사에다가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거기 실제 남아있는 게 880개 곱하기 1,500원 하시면, 근데 잠시만요. 뭐 이상하다. 2,500원 곱하기 2,500원 곱하기 550개. 잘못 곱했네. 137만 5천원입니다.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뭐 이렇게 금액이 큰가? 그래서 계산은 항상 2배 이상. 그 다음에 상품은 1,500원 곱하기 880개예요. 그래서 132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누르시라고요? 무슨 추가? 전표 추가. 이거 안 누르면 틀려요. 그래서 자동 결산할 때는 전표 추가 누르시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샀다가 저기 원천징수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 비정상 감모라고 나오면 자동 하나 해야 되고 수동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붕괴 아까 한 것처럼 붕괴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에다가 기말을 넣으시는데요. 기말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거? 장부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정상 감모 붕괴할 때, 수동 붕괴하실 때 꼭 적어 들어가셔야 돼요. 타계정 대체.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타계정 대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5시 5분에 거기 원천징수부터 볼게요.